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1년에 개봉했던 한국 영화 써니는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과거와 중년 여성이 된 현실이 절묘하게 교차되면서 관객 745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영화가 해외에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리메이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베트남판 써니는 4주 만에 매출 36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베트남 영화 5위에 올랐고요. 또 일본에서도 리메이크돼서 2018년 8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영화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서 미국판 써니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중국 영화인 20세요 다시 한번과 베트남 영화인 내간이 할매다, 이 두 영화는 출연 배우와 언어는 다르지만 한국 영화인 수상한 그녀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영화 수상한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20살의 몸으로 돌아간 칠순 할머니가 다시 한번 빛나는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야기는 같지만 상황은 나라별로 각색해서 현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판 20세요 다시 한번은 중국의 국민 가수인 등려군의 노래를 사용해서 관객의 감성과 향수를 자극했고요. 주인공이 젊은 처녀가 되는 장소를 원작의 찜질방이 아니라 공원으로 바꿔서 공감대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베트남판은 과장된 연기와 말장난 같은 현지화된 재미를 담았고요. 극중 할머니와 손자 관계 또한 부각해서 베트남 관객이 중시하는 가족애를 잘 살려냈습니다. 이런 전략이 적중한 걸까요? 중국판 수상한 그녀인 20세요 다시 한번은 1200만 명이 보면서 3억 6,500위안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베트남의 내간이 할매다는 역대 베트남 영화 중 흥행 2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상한 그녀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 영화 리메이크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 5월 베트남 극장가에는 이례적으로 베트남판 한국 영화 3편이 잇따라 개봉했습니다. 또 13억 시장을 가진 인도에서도 이미 10여 편의 한국 영화 리메이크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리메이크는 활발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낸 한국 드라마는 지난 2013년에 제작된 굿 닥터입니다. 장애가 있지만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의사 이야기는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리메이크돼 2017년에 방송됐는데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해당 방송사의 지난 13년간 신작 드라마 중에서 최고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설마 통할까 싶었던 한국 정서가 미국인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배경은 물론이고 주인공의 의상이나 소품, 심지어 카메라 구도도 비슷한 두 드라마. 하나는 원작에 해당하는 한국 드라마 시그널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 드라마를 일본 상황에 맞게 각색한 일본판 시그널, 장기 미제 사건 수사반이라는 일본 드라마입니다. 이 두 드라마는 무전기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설정을 배경으로 장기 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방송을 접한 일본 시청자들은 소재의 독특함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영화는 물론이고 드라마까지 해외에서 활발하게 재해석되는 이유는 뭘까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것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다양하고 독특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엔 연애나 사랑 이야기 또는 출생의 비밀, 불륜 같은 막장 소재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의학이나 추리물 같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영화 드라마만의 따뜻한 인간미도 담아내고 있기에 원작으로 환영받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해외에서 리메이크되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공감대를 크게 얻은 탄탄한 이야기가 동남아시아와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현지의 정서와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건데요. 결국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통한다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리메이크 작품들 한번 찾아보시죠. 남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죠. 부산에서 임산부가 지하철을 타면은 불빛이 번쩍입니다. 임산부들만 가지고 있는 열쇠고리 모양의 발신기를 감지해서 임산부가 탑승했음을 알려주는 건데요. 게다가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이런 음성 안내까지 나와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대전이나 서울의 일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는 인형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게 그동안 무늬만 임산부 배려석이었던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입니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임산부 배려석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좌석과 등받이 그리고 바닥까지 분홍색으로 표시해둔 임산부 배려석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지하철을 시작으로 남한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임산부 배려석이 생긴 것은 사실 저출산과 관계가 깊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을 말합니다. 유엔 인구기금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2017년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합계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될 위기에 놓였기에 임산부 배려 정책을 펼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거죠. 임산부 배려석뿐 아니라 저출산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서 7째 아이를 낳은 박모 씨는 광양시로부터 모두 2,110만 원의 육아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인구 감소로 빨간불이 켜진 광양시가 2018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거나 임신 이후 필요한 검사 비용, 산후조리 비용 등을 일부 보조해주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나서서 저출산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함께 나서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비로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남성들의 시각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곧 아버지가 될 남성들을 위한 임산부 체험이라는 것도 생겼는데요. 직접 해보는 남성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특수 제작된 임신 체험복을 입어봤습니다. 이제 그 임신 한 7개월 정도 된 7개월? 배. 몇 킬로나 되나요? 한 7kg 정도 됩니다. 7kg? 예.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팠고 평지를 걷는데도 숨이 가빴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일은 더 쉽지 않았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천근만근인 몸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진짜 임산부는 아니었지만 임산부 체험 중이어서 임산부 배려석에도 앉아봤는데요.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한지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출산 체험까지. 저는 겨우 하루 동안 임신 7개월의 임산부가 돼봤는데요. 임신 체험복을 정말 빨리 벗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일상생활의 매 순간이 하나의 도전이었고요. 출산 체험 때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도 맛봤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 남편의 도움은 물론이고 사회의 배려도 꼭 필요하다고 느꼈죠. 저도 두 아이의 아빠지만 그동안 해보지 못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풀리지 않는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청자들께도 출산 체험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